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죠. 때문에 과학계의 어느 분야에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문회의가 서울 동대문구 홍릉 인근에 있는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이 장소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자문회의가 보통 이제 자문회의 사무실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러니까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죠.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만큼 연구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아마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참고로 이제 금년 초에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키워드가 연구 중심, 연구자 중심, 국민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연구 현장에 가서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원들 사기를 높여주겠다. 이런 것을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도 자주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장소 선정에서부터 좀 현장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렇습니다. 반영된 셈이네요. 네. 네, 그런데 아직 7월이잖아요. 그렇죠. 왜 벌써 내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안에 벌써 확정한 건지 궁금한데요. 조금 이상하시죠? 네. 보통 이제 정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9월 말에 국회로 보내면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서 결정이 되지요. 네. 예. 근데 이번에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과학기술 예산인 경우는 과학기술 특성을 감안해서 과기정통부의 그 과학기술 혁신본부가 지금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서 기획재정부에 보냈죠. 이제 보내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 예산뿐 아니라 다른 예산을 다 합해서 정부 예산안을 만들어서 9월 말에 국회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군요.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 또 국회 승인까지 받으려면 그렇게 이른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이번 예산안이 이제 국정 현안을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미 뭐 국정 철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과제가 예산안이 편성이 될까요? 이번 정부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보면 이제 국정 기조에 따른 건데요. 첫째가 이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가 있고요. 두 번째가 혁신 성장 가속화. 그 둘이 이제 기초연구와 혁신 성장이죠. 세 번째가 재난 안전 등 삶의 질 향상 문제. 또 지금 현안인 인력 양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 네 가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이제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한 21개 부처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총 주요 R&D 연구비가 15조 8천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대 분야에 별로 우선 이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같은 경우는 종전 대비 17.6%가 증가한 1조 6,754억 원. 또 8대 혁신 성장 분야에는 27.2%가 증가한 8,476억 원. 또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중요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13.4%가 증가한 1조 7,467억 원 이런 것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증액돼서 이런 부분은 좀 희소식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뭐 재난 안전이나 일자리 창출 같이 좀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분야있죠. 이런 부분의 예산안은 어떻게 확정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그 4대 중점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건 주로 이제 기초연구라든가 성장 동력 말씀드렸고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어서 예를 들어서 재난 재해 안전 분야에 전년 대비 한 16.7%가 증가한 1조 491억 원을 투입을 하고요. 또 미세먼지라든가 생활 환경 개선에 1,584억 원, 또 국민 건강 연구에 777억 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정부 지금 핵심 과제인 인재 양성과 일자리 분야 이쪽 분야에도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이라든가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또 사업화 상용화 이쪽 분야에 한 1조 572억 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안건 가장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예산안일 텐데 그 외에도 여러 안건들이 다뤄졌죠? 그 외에도 이제 5개 안건 정도가 이번에 심의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4차 과학기술 기초과학 육성 종합계획이라든가 또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계획이라든가 또 국토교통계획이라든가
또 성장 동력 관련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이번에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한 5개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네. 네, 그러면은 먼저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이요. 어떤 네. 안건들이 좀 다뤄지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패스트 팔로워, 빠른 추격자 역할에서 이제는 혁신 선도자 내지는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기초하는 가장 기본이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뭐 금년에 처음은 아니고요. 이제 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인데 금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계획 속에는 이제 원래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가치라든가 기본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 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의 기본 가치는 5가지를 잡았는데요. 예. 창의성, 자율성, 네. 다양성, 안정성, 책임성 이 5가지 기본 가치를 잡고 있고요. 예. 이번 기본 가치에 따라서 기본 원칙을 한 또 10개 정도 잡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또 세계 최초나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향한다. 또 연구 역량이 있는 모든 연구자를 균형 있게 지원한다. 그리고 당장의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원하자. 네. 네. 또 소외된 분야가 없도록 다양성을 확충한다. 또 요새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비에 얻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젊은 연구자 성장 여건을 지원한다. 또 연구자들이 그 쓸데없는 업무에 좀 시간을 뺏기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든가 예. 또 성숙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문화를 확산한다든가 연구자와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든가 또 기초연구는 보통 세상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초연구가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10가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1조 한 2,600억 정도로 기초연구에 투자를 했는데 네. 앞으로 5년이 지난 2022년에는 거의 배증해서 2조 5천억 정도를 지금 투자할 계획입니다. 2배 예. 가까이 늘었네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예를 들어서 임팩트 팩터 상위 10%에 드는 논문을 한 2만 4천 건 정도 창출한다든가, 예. 또 차세대 R&D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또 미래 사회에 대비한 씨앗을 발굴을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네, 연구자분들은 지금 이 소식 들으면은 약간 들뜨고 설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것 같은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과 관련해서 국민 생활, 국민의 또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 해결한다는 종합 계획도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게 이제 국민의 생활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계획인데요. 예. 제가 밀접으로도 한번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국가 R&D를 추진하는 주 목적이 지금까지는 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연구비도 늘었고 또 기업의 연구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 쪽에도 중점을 두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국의 그 과학기술 정책실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각종 사회 문제 뒤에다가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전미사가 TCH 택이잖아요. 네. 택을 붙여야 된다. 아.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가 많으면 청소년 범죄 택, 아하. 노인 문제가 많으시면 이제 에이징 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에 과학기술이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부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과학기술이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에도 중점을 두겠다. 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향후 한 5년 동안 중점을 둘 방향과 내용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연구 중심, 또 연구자 중심, 그리고 네. 국민 중심 네, 이 그렇습니다. 3가지 기조와 정말 잘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머지 3개 안건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나머지 세 개 안건이 이제 그 해양수산 분야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계획. 네. 그러니까 해양수산 분야 이 2개 계획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부문별 분야별 또 계획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1차 해양수산과학기술은 해양수산 분야 또 국토교통 분야는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5년 내지 10년짜리 그런 계획들이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국토교통 쪽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그 분야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미래 교통수단이라든가 예. 네. 각종 또 스마트 시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건설 자동화, 제로 에너지 건축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접근하도록 돼 있고요. 네. 마지막 안건이 이제 혁신 성장 동력 추진 현황과 계획 이런 안건인데요. 네. 정부가 이제 한 13개 분야의 혁신 성장 동력 분야를 선택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분야들. 근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현황이라든가 계획을 점검을 하고 네. 혹시 향후 추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발굴해서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 체계를 개편한다든가 또 분야별로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서 그런 조치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나온 안건만 봐도 이 과학이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잘 실행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